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률 리포트 플러스 첫 소식입니다. 오는 9월 정기총회를 위한 한국교회 교단별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는 지난 30일 총회 선거 입후보자들의 공명선거 서약을 받으면서 원활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홍련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단 정기총회의 꽃이라고 말하는 선거.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의 105회 총회 선거를 위해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임원과 기관장, 상비부장 등 모든 입후보자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선거 운동과 기간, 대외적 활동에 대한 규제 여부와 개인 공약집 제작에 관련한 내용까지. 여러 교단들의 총회 선거는 입후보자들의 복잡한 선거 규정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로 지금까지 시비와 논란이 잦았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예장합동 선관위 측은 이번 105회 총회 선거 입후보자들에게 자세한 선거 규정을 설명하고 규정에 대한 질문과 의견을 받았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 이승희 목사는 이번 입후보자들이 교단과 총회를 섬기기 위해 성경 속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나님께 영혼까지 내어드릴 수 있는 맡김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입후보자들이 갖길 바란다고 이 위원장은 당부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또 서로를 품어 안는 이 맡김과 품어,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이번 105회기 총회를 섬길 여러 일꾼들을 세워지는 이 과정이 은혜로울 것이고, 그리고 다시 출발되는 105회 총회가 반듯하고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설명회에 참석한 총회 선거 입후보자들은 이번 105회 총회에 깨끗하고 공정한 경선을 약속하고 선거의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서약을 했습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경선을 통하여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고 총회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공명정대한 자세로 선거에 임하며 선거 결과에 절대 승복하겠습니다. 예장합동 총회 선관위는 입후보자들에게 최선의 기회를 주고 원활한 선거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선거 입후보자 정견 발표는 오는 8월 31일에서 9월 2일까지 3일간 대전과 영남 지역, 서울에서 각각 진행될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협회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한 신천지를 해체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 신강식 대표는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교회는 조직적으로 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해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했다면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 신천지 종교 사기극을 끝장내야 할 때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교회는 조직적 전국적으로 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사실을 은폐하여 코로나19의 확산을 초래하였습니다. 더 이상의 증거인멸과 조작 및 신도관리, 현금 갈취의 범죄를 막아내야만 합니다. 신현욱 이단 상담소협회 구리상담소장은 신천지는 종교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반국가적 형태를 보이는 사기 집단이라면서 정부는 신천지 문제를 기독교 내 갈등으로 치부하지 말고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문제점을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실체를 고발하고자 하는 것은 신천지가 단순히 기독교의 이단이라서가 아닙니다. 종교의 가치를 훼손함은 물론 반사회적이고 또 반국가적인 행태를 보이는 종교를 빙자한 사기 집단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명호 미래통합당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들도 참석해 신천지 문제점을 파헤치고 응당한 처벌을 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국성시와 운동협의회가 3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등 300개 단체와 연합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최영남 한국성시와 운동협의회 대표회장은 영원히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면서 차별을 금지한다는 좋은 허울 안에 가려진 심각한 독소 정황들을 온 국민에게 알려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집회에서는 기론평 부산대학교 교수와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언스 대표 등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과 폐해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한국교회 평신도 지도자협회가 제32회 정기총회를 열고 대표회장에 강무영 장로를 연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무영 대표회장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면서 다음 세대 위기는 바로 어른들의 책임이고 그 책임감을 가지고 젊은 세대와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는데 협회가 힘쓰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총회에서 회장을 연임시켜 주셨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라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신도 지도자협회는 32회 정기총회를 맞이했지만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창립 때의 그 표어를 지금도 외치고 있고 앞으로도 외치며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앞서 교회에서는 녹양교회 박기동 원로 목사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아뢰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위기와 고난에 대해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그 뜻을 좇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차별금지법 반대와 다음 세대 부흥,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 등을 강조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 논란은 이제 교계 안에서만의 일이 아닙니다. 사회 전반에 변화가 요구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회 각 분야에서도 법 제정 반대 목소리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라북도의회 나윤건 의원 그리고 세인트폴 세계관 아카데미 대표이신 정소영 미국 변호사 두 분 모시고 관련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아마 두 분은 요즘 이 차별법 때문에 이슈가 된 두 분인데 오늘 여기 모셔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단 말이에요. 자, 한 달 동안 각계각층에서 여러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자, 두 분은 이 내용을 듣고 어떠셨는지 우리 한번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7년간 2007년부터 7번씩이나 시도되었는데 네. 이 부분은 참 당황스럽다. 어떻게 보면 이미 국회에서 심판이 끝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재차 이런 일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 일을 추진하는 세력들이 집요하다. 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 정 변호사님 입장 어떠셨나요? 지금 이제 각계각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여성들의 목소리도 있고요. 네네. 특히 이 법안에 대해서는 법조인들이 굉장히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위헌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의 입장에서도? 네, 여성의 네. 입장에서도 그리고 법 자체가 네. 법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네. 너무나 위헌 소지가 많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의원님께서는 전라북도 의회에서 제정하려고 했던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내셨다고 들었는데 정치인으로서는 당론이라고 하는 게 참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치 비중 중에 하나인데 아마 쉬우시지 않을 것인데 지금 후폭풍도 계속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저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요. 네. 정의당은 당론으로 정해서 추진하는지 모르지만 민주당은 현재 당론이 아니고요. 다만 일부 민주당에 있는 의원님들이 네. 지지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심상정 의원께서 민주당을 향해서 저를 이제 징계하라, 사퇴시켜라 압박을 많이 가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당론은 아닙니다. 그리고 네. 이제 다만 이제 지역에서 저에게 네. 정의당을 통한 정의당 지지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저에게 많은 압박을 가하고 있죠. 이 법안이 차별 촉구하는 법안 자체를 상정하겠다고 하는 조영심 의원의 발언이 있었는데 저희 당론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자의적으로 이 발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뭐 당론도 아닌데 네. 다른 당에서 어떤 법안을 가지고 그렇게 공격한다고 하는 것도 좀 정치는 자기 소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는 사전에 전혀 준비하지 못했었고 네네. 오히려 그 정의당 최영심 우리 전라북도 의원께서는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통해서 아마 원고도 여러 가지 그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인데 네. 충분히 본인의 소신을 발표를 했었고요. 네. 저는 이제 그 본회의장 가니까 그 자료가 있어서 순간 보고 제가 놀랐고 네. 저는 사전에 전혀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공개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제가 반대 토론을 했고 저는 짧게 논리적이지도 못했고 당황스러웠죠. 제가 그
토론한 후에 제가 한 걸 그 동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격해 있더라고요. 근데 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전라북도 의원님들께서 공개적인 투표를 통해서 부결시킨 것에 대해서 정당이 나서서 그거를 좀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민주주의 폭거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각계각층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게 좋은 거라면 벌써 국가에서 국민들도 수용했을 텐데 지금 뭐 여러 번에 걸쳐서 이것을 정식으로 인정하지 않은 데서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돼가지고 이제 각계각층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우리 변호사 입장에서는 여성 입장에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어떤 문제점 이 세미나도 하셨는데 어떤 게 있나요? 저희가 이제 그 지난 7월 23일 목요일 날 네. 바른인권 여성연합이란 단체가 있습니다. 네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 급진적인 페미니즘, 네.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들이 그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남자와 여자를 자꾸만 이렇게 분열시키고 그 갈등을 주장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 바른인권 여성연합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지구의 반이 남자와 여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진짜 건전하게 이 제대로 된 인권, 천부 인권을 이렇게 증진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세웠고요. 거기서 이제 이 차별금지법에 숨어 있는 여성에 대한 역차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어봐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의원회관에서 포럼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네. 자, 뭐 다양한 계층의 여러 가지 반발도 많이 심한데 이제 우리 나 의원님 특별히 이제 이거 법안을 발의하면서 기독교계 시민단체들도 반발이 컸는데요. 우리 나 의원 정의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촉구 건의안이 부결된 뒤로 네. 정의당에서 상당한 압박이 있습니다. 저에게 그 발의를 했던 의원이 직접 찾아와서 저를 우리 전라북도 의회에 윤리위에 회부하겠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또 이제 정의당을 지지하는 분들이나 또는 이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분들이 저 의회에 와서 계속 시위를 하거나 또는 저희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아주 심한 어떤 입에 담지 못할 어떤 그런 것들을 표현들을 제가 간혹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뭐 충분히 감내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좀 너무 의외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결정된 것을 정당 차원에서 협박하는 것 자체는 상당한 이거에 대한 그분들이 너무나 비민주적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뭐 정치인의 소신으로서 개인의 주장을 이야기했는데 어떤 다른 당에서 그렇게 공격한다고 하는 건 좀 이상하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 법안을 보면서 지금까지 차별금지법 우리나라 지금 헌법에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여러 가지 조항이 이제 포함되어졌는데 자, 두 분 입장에 한번 제가 엿듣는데 일반 사람들은 별로 잘 모르는데 두 분은 이 포괄차별금지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 우리 변호사는 어떤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을까요? 법안의 전문을 인터넷에서 찾기도 사실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관심 갖고 이제 찾아서 찬찬히 다 이제 읽어보셔야 하는데 네. 그 23개 카테고리가 있어요.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자고 하는 23개의 카테고리가 있고 그리고 그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들을 4가지 필수 영역, 고용, 교육, 재화 서비스 뭐 이런 필수 영역에서 우리가 이제 차별을 하지 말자 이런 건데요. 제가 이 법안을 봤을 때는 국민을 굉장히 쪼갠다. 23개의 어떤 계급으로 쪼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 자기들은 이게 뭐 필수 영역으로 굉장히 제한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필수 영역이라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포괄적으로 굉장히 이 사람들 다 규율하겠다. 그래서 되게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이것이 사람의 어떤 정신의 세계, 양심의 세계, 또 느낌의 세계까지도 국가가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계인권선언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권에 대한 굉장한 충돌과 침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여론조사라면 언론에서 80% 이상이 뭐 국민들이 찬성한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 두 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그 여론조사라는 게 질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그렇죠. 굉장히 답이 다르게 나오지 않습니까? 차별을 금지하자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취지는 저도 찬성하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그 차별금지법 안에 내용을 자세히 다 들여다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차별과 위헌 요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바른인권 여성연합에서 그 여성들을 대상으로 좀 구체적으로 물어본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차별금지법 안에 남성, 여성 그 외의 성이 있는데 그 외의 성을 인정하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그 외의 성이 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남성들이 여성으로 이렇게 성 전환을 해가지고 뭐 국방의 의무를 면제받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아니면 여성 화장실에 그 우리나라도 성기 수술하지 않아도 이제는 그 성별 정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여자 화장실에 여자다 하고 들어오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되게 구체적으로 한 5가지를 물어봤는데 거의 다 반대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 여론조사를 가지고 국민들이 이걸 다 찬성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조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떤 국민을 상대로 여론이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이것을 합리화하시는 어떤 이용하는 건데요. 자, 이 자세한 내용을 특히 모르는 분들은 어떤 기독교인만이 이걸 반대해서 기독교를 관철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 이야기도 많은데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이거는 건강한 국가, 바른 가정을 세우자라고 하는 건데 성경에도 보면 이 사도 바울 시대에 종의 계급이 분명히 있었고 주인의 계급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그러니까 바울도 굉장히 인권적인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자, 이 교회가 어떤 사회와 그 가정을 어떤 그 뭐 파괴하는 건 아니고 더 좋은 국가, 더 좋은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건데, 자,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 우리 나 의원님 이런 부분은 일반 사람이 기독교를 호도하는 것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참 이거 너무 많이 왜곡됐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민주주의의 근간이 기독교적 정신에서 나왔고 네. 자유와 평등과 평화를 가장 선진적으로 하는 쪽이 우리 어떻게 보면 기독교 쪽인데 그런 것들은 상당히 왜곡된 것이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어를 포장해서 평등법에다가 해가지고 사람들을 호도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기독교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이런 동성애 관련된 법안을 집어넣어놓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하니까 모든 우리 기독교가 무슨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래서 왜곡된 지금 현재 그 어떤 일반 언론들이 하고 있고, 특히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세력들이 기독교를 국민들로 하여금 어떤 악감정을 갖도록 정말 좋지 않은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 볼 때는 어떤가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독교적 가치라고 말하는데 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천부인권 이 자체가 사실은 기독교적 가치에서 나왔습니다. 서구 사회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우리가 누리는 모든 시스템이 기독교적 가치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가지고 기독교적 가치가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사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그런 거라고 보고요. 누구나 어떤 그 국가를 사랑하고 건강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나라의 그 헌법의 정신에 따라서 이 법이 과연 국민을 더 행복하게 또 더 바람직하게 나라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시는 분이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같이 반대 목소리 내시는 분들 중에는 불교 쪽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유교 쪽 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유교에서 동성애 이런 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와 너무나 차이가 나는데. 제가 보기에는 모든 종교는 가정을 중시하는 것들이 그렇죠. 있는 것인데 그 가정을 중시하는 모든 어떤 종교나 어떤 단체에서는 이게 굉장히 소중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네. 자, 사실 이것이 이제 서구 사회에서도 이게 제정돼 오면서 많은 피폐된 것들, 여러 문제점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통계상에도 나오게 되어지는데, 자, 서구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들, 문제점, 우리 나 의원님 어떤 게 들어 있을까요? 서구 사회는 이미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보면 바로 나오는데 네. 이런 그 차별금지법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동성애를 합리화시킴으로 해서 엄청난 그 성병들이 창궐하지 않습니까? 에이즈 네. 관련해서도 많이 있고요. 또
영국에서는 그 우리 학생들이 본인이 트랜스제스터라고 하는 게 이 차별금지법, 이 포괄적 이런 그런 그 법안이 통과된 뒤로 40배가 증가했다는 그런 뉴스도 제가 봤습니다. 네. 그리고 영국 초등학교에서는 동성애인 친구에게 청혼 편지를 쓰는 그런 훈련도 시키고 있다. 그 자체가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럽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이루어진다면 이게 일반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못할 것이다. 근데 이 안에서 이렇게 숨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정말 미화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부간의 사랑, 여기서 부부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분명히 전제로 합니다. 부부간의 어떤 사랑의 확인이나 또 기쁨을 나누고 종족의 보존, 그런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이런 동성애가 개입되다 보면 가정이 무너지는데, 자, 서구 사회 여러 가지 피폐된 문제들, 우리 변호사는 어떤 입장들이 있을까요? 그 서구 사회가 이 동성 결혼을 받아들이면서 사실은 아이들의 인권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성은 이게 인간의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실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고, 그 건강한 가정 안에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CNN에 굉장히 유명한 앤더스 쿠퍼라는 앵커가 있는데, 이분이 유명한 동성애자거든요. 네. 그분이 최근에 입양을 했어요. 네. 근데 입양을 하고 뭐 세 개가 다 축하를 했죠. 다 축하를 했는데, 이분이 이 아이를 얻게 된 것이 난자를 샀고, 본인이 정자를 결합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난자를 착상시킬 대리모를 샀고, 그 대리모가 이제 애를 낳고 나면 이 아이를 키워줄 또 이 엄마가 또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3명의 여자가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이 아이 하나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아이가 그런 식으로 사실 자라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이것을 사회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여성의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친가? 여성이 굉장히 상품화되는 거예요. 여성이 부분 잘리는 거예요. 난자 제공자와 자궁 제공자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정말 차별 금지하니까 너무 좋네? 뭐 이런 단순한 그런 표피적인 것으로 법을 제정하려고 시도하는 것도 좀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 국회의 어떤 입법 수준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는 뭐 이런 동성애 관련도 있지만 뭐 인권에 관한 것도 참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는 그게 아까 변호사 말씀대로 23개 항목을 쪼개서 했으면 결국은 어떤 인간 대 인간의 삶 속에 피폐해져가는 그런 현실이 되어지고 서로 고발할 수 있는 근거만 서로 만들 수밖에. 그러니까 대립과 대립, 화목이 아니라 네네.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거니까 일본 국민들은 잘 모르니까 그렇죠. 차별금지법 좋다. 뭐 그거 충분히 받아들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세부적으로 가보면 여러 가지 함정이 참 많이 있는 건데요. 이런 걸 추진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하면서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아까 소개하실 때 그 세인트폴 세계관 아카데미 대표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제가 이 세계관에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세계관의 관점으로 볼 때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약간 이 마르크스주의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이 가정을 해체하고 나아가서 국가도 해체하고, 그러니까 모두가 자유로운 유토피아를 꿈꾸는 거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미 막스주의는 망한 이론으로 판결이 났고, 그게 경제적으로 망한 것을 문화적으로 사회를 시스템을 변화시켜서 뭔가를 해보자 하는 그런 그 이상을 지금 추구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과연 그들의 선의대로 그렇게 될 것인가,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보고요. 교계에서는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 크리스찬이 아니신 분들은 뭐라고 제가 뭐 할 말이 없지만, 저희는 성경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좀 한 목소리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법이다 보니까 법은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고 해석이 됨에 따라서 이게 확대 적용도 되고 뭐 생각보다 또 축소 적용도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계 내에서도 좀 찬성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조금 적용될 거다, 괜찮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악은 작은 구멍을 허용했을 때
댐을 무너뜨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저희가 좀 한 목소리를 성경을 기준으로 한 목소리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뭐 수많은 이론과 논리, 여러 가지 주장도 많이 있었지만 거의 한 세기, 두 세기를 지나지 않아 서서히 사라졌는데 성경은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창조 신앙.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속에서 행복을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닐까. 뭐 여러 가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하지만 차별 있으면 안 되죠. 평등해야 되죠. 성경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나 잘못된 행위마저도 사랑하는 것은 저는 아니다라고 보면서 두 분이 특별히 일선에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건전한 가정을 세우는 일 앞장서는데 두 분의 사역에도 빛이 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좀 열려졌으면 저도 함께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과 시작은 어쩌면 같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가 있어야 새로운 출발도 있게 마련인데요. 7월을 마무리하니 2020년도 반환점을 훌쩍 돌아서 이제 올해도 5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기대함으로 소래를 격려하면서 선한 일에 더욱 부지런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청일보드 플러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